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할퍼민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얀다의 근육 불균형의 평가와 치료 리뷰북 두 번째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네, 어깨도 아까 1편에서는 이제 허리, 디스크, 그리고 무릎 통증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깨도 또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이제 얀다 책에서 나온 것처럼 충돌증후군을 좀 예를 들어보면, 이 충돌증후군이 있는 사람 어깨를 MRI나 이제 초음파로 이제 검사를 해보면 염증이 이제 많이 나와 있겠죠. 또 회전근개 파열도 되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검사상 염증이 많고 파열돼 있으니까, 염증 주사나 뭐 통증 주사 맞는 게 아니라 왜 염증이 또 왜 근파열이 발생을 했을까? 왜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염증이 있으니까 염증 주사, 통증이 있으니까 통증 주사. 이게 아니라 왜 자꾸 부딪히냐?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원인을 파악하는 노력이고 결과가 아닌 원인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성인데요. 치료의 접근 방법이겠죠. 이제 얀다 책에서는 스카플라 안정화 근육의 근력 약화가 원인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근력 약화는 너무 단순한 개념이고,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연결성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바라보고 치료를 하는데요. 연결성이 뭐냐? 팔이 체관과 기능적으로 연결이 이제 딱 되어 있어야지 어느 한 부분에 부하가 집중되지 않고 뭐 어깨 앞쪽, 관절 앞쪽이 뭐 이제 전방할주로 인해서 그쪽으로 이제 부하가 쌓인다거나 아니면 충돌이 일어나는 위쪽 옆 라인이 계속 부하가 쌓인다거나 하지 않고 연결성이 잘 되어 있으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어느 한 부분으로 부하가 집중되지 않는다는 거죠. 통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 부하 처리가 잘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팔에서부터 체관을 통해 이 발까지 그 부하가 통과되는 게 아주 이상적인 연결성의 개념인 거죠. 이 사진을 보시면 엄청나게 큰 거를 이제 여자가 밀죠. 이 발을 지지해서 이 팔로 밉니다. 발로 이렇게 지면 반발력을 이용해서 이제 밀잖아요. 이렇게 밀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때 만약에 여기 관절에 탈중심화가 있다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팔과 체간의 연결성이 깨져 있다면 이 지면 반발력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쌓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통과가 안 되고. 연결성이 좋다면 지면 반발력을 이용해서 쭉 그 부하가 일로 그냥 통과가 되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뭐 무릎의 연결성이 부족하거나 뭐 체관과 하체의 연결성이 부족하거나 뭐 고관절이 아플 수 있겠죠. 이런 미는 동작을 계속 할 때 계속 여기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부하가 여기가 쌓이거나 아니면 어깨가 쌓이거나 이러지 않고 통과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이상적인 연결성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당연히 이런 개념이니까 근력이 뭐 강하다 약하다의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근육 협응에 더 가까운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제 헬스장에서 무거운 거 막 더 무거운 거 드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태극권처럼 이렇게 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특정 관절에 부하가 쏠리지 않고 통과되고 이 움직임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플로우처럼 흐르는 느낌으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깨 관절에 있어서 팔과 몸의 연결성, 우선 관절의 중심화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어야지 연결 자체가 가능해지고 또 그리고 나서 그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거근입니다. 그래서 팔과 몸이 연결이 잘 되려면 연결성이 유지가 되려면 관절 자체가 중심에 잘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구가 잘 맞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아구만 맞아 있다고 해서 연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그거를 연결을 시켜주는 이중으로 연결을 보완시켜주는 그 연결 다리 역할을 하는 전거근이 활성화가 돼야 쉽게 그 중심화가 이탈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통과되는데 그 전거근을 통해서 체관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부하 자체가, 부하 처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를 볼 때 뭐 때문에 연결이 이 사람이 팔과 체관의 연결이 끊어졌는지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관절의 중심화가 탈중심화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러면 중심화 회복을 우선시 해야 되겠고 중심화가 잘 되어 있으면 다시 이탈되지 않도록 작은 부하에도 작은 그 데미지에도 이탈되지 않도록 중심화가 이탈되지 않도록 연결 다리인 그 전거근을 활성화시켜서 팔에서 체관으로 이어지게 그 연결다리 역할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팔과 몸의 연결성에서 무엇보다 강조되는 게 당연히 관절의 중심화인데요. 이게 기본입니다. 중심화가 안 돼 있으면 연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팔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 왜 강조되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팔이 탈구되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팔이 탈구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어깨는 관절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팔은 그냥 짐이에요, 짐. 그래서 저렇게 깁스처럼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방할주 같은 어깨 관절의 탈중심화는 물론 탈구까지는 아니죠. 탈구까지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게 아주 편하고 좋아요. 아니, 편하다기보다는 그렇게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중심에서 이탈된 거니까 그게 심해지면 탈구가 되는 거니까요. 어깨 탈구가 되면은 아까처럼 팔 깁스를 하게 되잖아요. 깁스를 안 하면 팔이 자꾸 아래로 떨어지니까요. 이탈돼 있으니까 팔이 빠져 있으니까 자꾸 아래로 중력으로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관절이 빠졌다고 해서 그 연부 조직도 다 잘라먹은 게 아니잖아요. 뭐 근육도 있고 인대도 있고 힘줄도 있고 막 다양하게 많을 텐데 그 연부 조직들이 계속 그 팔 무게에 대한 그 중력 노출에 대한 그 자꾸 그 아래로 내려가는 떨어지는 그 부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되려고 그 연부 조직의 손상이 안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깁스로. 탈 중심화도 마찬가지예요. 전방할주가 있는 분들은 팔과 몸의 연결성이 결여가 되면서 이제 팔 무게가 전부 승모근으로 실리게 됩니다. 승모근. 그러니까 아까 그 팔 깁스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 팔 무게가 자꾸 승모근으로 실려요. 그렇게 되면 둘 중 하나예요. 승모근이 완전 과하게 긴장이 되거나 아니면 한없이 늘어나거나. 하지만 그 중심화가 회복이 되면 그 아구가 잘 맞으면 팔과 몸의 연결성이 회복이 되면서 그 팔 무게가 승모근으로 실리지 않고 팔이 중력이 노출이 안 돼요. 그냥 딱 잘 박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관절의 그 상황이. 그러면 이제 승모근으로 걸려있는 팔무게가 없어지게 되면서 편해지게 되겠죠. 그 승모근이 계속 그 늘어뜨리는 그 데미지를 받고 있다가 그게 사라지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혈액순환도 다시 원활하게 잘 되고. 근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승모근이 그냥 뭉쳐있으니까 승모근이 아프고 불편하니까 그냥 풀어주자. 근데 이제 원인인 탈중심화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또 뭉치고 또 뭉치고 오히려 한없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더 늘어나겠죠. 처음에는 좀 시원해 보여도 다시 걷고 팔이 중력이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풀어줘도 그때뿐인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팔과 몸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관절의 중심화는 필수 조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팔도 그렇지만 아까 다리, 저번 편에서 다리도 마찬가지죠. 고관절도 볼앤 소켓 조이트는 중심화가 진짜 필수적입니다. 애초에 생겨먹은 그 디자인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 환자분 사진인데요. 딱 봐도 여기 왼쪽이 ROM도 잘 안 나오고요. 그리고 뒷짐도 여기는 이제 잘 나오는데 여기는 잘 올라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오른쪽도 안 좋은데 왼쪽이 확연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분 이제 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굽힘 시 제한, 또 뒷짐 시 제한이 있습니다. 이분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선 좌측에
어깨 관절의 전방할주가 확인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팔을 올릴 때 이 우측의 날개뼈, 이 우측 날개뼈 한번 보세요. 이 우측 날개뼈는 상방회전으로 움직이는 느낌인 것에 반면에 좌측은 상방보다는 상승, 즉 엘리베이션의 움직임에 더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하각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랑 여긴 그냥 상승되는 느낌. 네, 잘 보시라고 지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는 이제 왜 그러냐? 팔과 몸의 연결 다리인 전거근이 원래 활성화돼야지 팔이 체관이랑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 다리가 전거근이 아니라 좌측 팔은 승모근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팔이 체관이랑 연결이 된 게 아니라 목 어깨 라인이랑 연결이 된 경우인 겁니다. 이런 경우 뭐가 문제냐? 뭐 승모근으로라도 연결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지렛대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쉬워요. 이 팔이 체관이랑 연결이 된 경우, 이렇게 체관이랑 연결이 된 경우에는 팔무게, 이 굽힘 동작을 할 때 이 팔 무게는 체관에 비해서 너무나 가벼워요. 이 체관 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팔을 올리고 벌리고 막 난리를 쳐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여기서 딱 지지대로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게 움직임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체관이 아니라 이 목 어깨 라인으로 연결이 되면 이건 오히려 팔이 더 무거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목 어깨는 팔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지지대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얘가 움직일 때 이렇게 펑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린다는 개념인 겁니다. 이 시소로 말했을 때 말씀드린 거예요. 팔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이게 퉁탕 퉁탕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죠. 그게 이제 현실로 치면 승모근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대 역할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체관 자체냐? 그럼 엄청난 지지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목 어깨 라인이면 그 지지대를 하기엔 역부족이다. 오히려 과부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증가로 견갑골이 상승해버려요. 팔이 움직여야 되는데 견갑골이 자꾸 딸려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팔을 든 쪽 머리가 수평 이동이 돼버려요. 여기 보시면 팔을 올리면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 승모근이 과부하 걸리니까 견갑골도 상승, 머리도 잡아 당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진 인서션 부위를 다 짧아지는 거예요. 그 팔 무게가 너무 그 목 어깨로 걸린 거죠. 목 어깨 라인으로 지지대를 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팔을 들기 위해서 이 승모근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응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체관과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관이 아니라 목 어깨 라인으로 팔이 연결이 그렇게 되면은 팔을 올리고 할 때도 팔이 엄청 무겁게 느껴지고 협응 깨지고 기능 저하되고 그래서 아이솔레이트한 그런 움직임보다는 딱 관절만 이렇게 싹 움직이는 이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매스하게 이렇게 견갑골까지 같이 올라가는 오십견 환자분들이 많이 이러죠. 이런 매스한 움직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 있을 때 이 서포팅 존인 발, 서 있을 때 서포팅하고 있는 게 발이잖아요. 이 발까지 연결돼서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투 선수로 생각을 해봤을 때 권투 선수가 이렇게 딱 샌드백을 칠 때 팔 힘으로만 치면 어깨가 나가잖아요. 금방 나가죠, 어깨가. 팔 힘으로만 막 쳐대면. 근데 하체를 써서 하체를 지지해놓고 회전을 걸어서 쳐버리면 똑같이 주먹으로 친 거지만 이 하체 힘을 쓴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세고 어깨에 부상 당할 일도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연결성에 대한 개념이에요. 연결이 돼야 그 힘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발로 서포팅을 딱 주고 그 하체 힘으로 연결이 되니까 체관이랑 팔이 또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게 주먹 끝으로까지 그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연결이 안 되면 어깨가 다치게 되겠죠. 그 힘의 부하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제일 연결성이 끊어진 쪽으로 부하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만약에 권투 선수인데 샌드백을 칠 때 아무리 발에 그 서포팅 존을 했다고 해도 어깨가 탈중심화돼 있다? 하체의 힘이 주먹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거근이 아니라 승모근으로 이어져 있다? 하체 힘을 실어도 샌드백을 칠 때마다 이 승모근이 긴장이 같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 있을 때 팔을 올리는 동작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팔이 체간과 연결이 돼 있으면 이 팔을 올릴 때 동측 발이 지지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항을 걸어도 이 팔을 올리는 데 있어서의 저항을 걸어줘도 이 사람 올리려고 그러고 실어서는 이렇게 저항을 줄 때 이 부하가 이렇게 해서 발로 이어지는 거예요. 발로 갑니다. 그래서 팔과 몸의 연결성이 좋은 사람, 그리고 발까지 그 연결성이 유지되는 사람은 팔을 올리면 올릴수록 저항을 주면 줄수록 그 동측 발바닥 쪽으로 체중이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고 그게 이제 지면 반발력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어깨 굽힘에 대한 저항감이 발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연결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위에 환자분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똑같이 이 자세를 취해서 했을 때 저항을 주면 안 그래도 팔무게가 버거워 죽겠는데 모어깨 라인으로 연결돼 있고 탈중심화돼 있어서 근데 안 그래도 그런데 저항까지 준다? 그러면 뭐 어깨 관절 앞쪽 당연히 아프겠고 저항 안 줘도 아픈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항감이 연결성이 가장 끊어진 그 어깨 관절로 데미지가 다 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승모근으로 그 저항에 비례해서 과긴장이 나타나던가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런지 자세로 이 팔을 올릴 때 저항을 줘서 팔과 몸의 연결성을 회복시켜주는 이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도 사용을 하거든요. 아니면 이게 꿀팁처럼 이 체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발에 체중을 그냥 실어버릴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측 팔을 이용해서 팔과 몸의 연결성을 이용해서 하체까지 체중심이 자연스럽게 이 균형이 맞아질 수 있도록 그 체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심 쏠리면 어떻게 개선하시냐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냥 바닥을 누르세요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한발서기를 해도 제대로 체중이 그쪽으로 실려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체중이 쏠려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팔을 이용해서 연결성도 회복하면서 발에 체중심을 확실하게 주는 효과를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과 몸의 연결성을 그럼 어떻게 파악을 하냐? 연결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바로 팔을 들 때 하각의 움직임이 자동적으로 이어지는가? 팔을 들 때 견갑골 하각이 자동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가? 그게 바로 전거근을 연결다리로 사용을 해서 팔과 체관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처럼 팔을 올릴 때 이 하각이 딱 이 외측 라인으로 걸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팔을 올릴 때 잘 올라가지도 않으면서 하각은 여기 있다. 그렇다는 것은 연결이 전거근을 통해 연결다리가 잘 안 돼 있구나. 팔 움직임과 상관없이 견갑골의 움직임은 변화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논다고 보시면 됩니다. 팔을 올리면 원래 그거에 반응해서 견갑골도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결성이 회복이 잘 되면 견갑골 하각이 잘 움직이니까 GH 조인트의 과도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근협응이 당연히 잘 일어나게 되고, 무엇보다 팔을 움직일 때 어깨 관절에 데미지가 쌓이지 않고 그 부하 처리가 체관을 통해서 발로까지 잘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팔과 체관의 연결다리인 전거근이 활성화되지 않고 하각이 움직이지 않은 만큼 GH 조인트로 나머지 부족한 움직임을 메꾸려고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과도한 움직임, GH 조인트에서 과도한 움직임이 나오고 원래 ROM보다 더 과도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어느 한 근육, 막 바이세스 같은 그런 근육들이 과긴장, 그러니까 협응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관절의 탈중심화가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한쪽 근육만 더 잡아 당기게 되는 꼴이 되니까 당연히 중심에서 이탈되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JH에서 벗어난 그 관절은 움직일 때마다 당연히 충돌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거근이 안 써지면서 승모근으로 아까처럼 대신 그 연결다리 역할을 하면 팔무게로 인한 승모근의 과부하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견갑골의 움직임을 변화시켜요. 상방회전이 아닌 상승 움직임으로 만듭니다. 결국 견갑골의 그 주변 근육들 협응은 당연히 깨지고 그 견갑골 포지션도 바뀌고, 그런 상태에서 팔을 쓴다? 그럼 당연히 관절 중심화가 이탈시키는 그런 역학적으로 발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원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의 이런 역학적인 면들에서 이런 원인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어깨에서 충돌이 발생했구나, 근파열이 있고 염증이 심하구나, 염증 주사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런 방향이 절대 이 결과만을 생각하고 전혀 원인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전거근이 연결다리잖아요. 걔가 활성화돼야지 팔이 체관이랑 연결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왜 전거근은 비활성화될까? 연결다리 역할을 하지 못할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는 전거근이 뭐 근력 약화, 막 이런 약화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약화가 아니라 기능이 저하되고 그러니까 비활성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아요. 그게 뭐냐? 결국 활성화되기에 좋지 않은 환경에 현재 놓여져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이 전거근을 비활성화시킬까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우선 첫 번째, 당연히 어깨관절의 탈중심화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탈중심화가 되면 더 이상 관절이 아닌 게 되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탈골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제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팔을 깁스하듯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팔무게가 승모근에 계속적으로 실리게 되고 당기게 되고, 그러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과긴장되거나 훨씬 더 과긴장되거나 아니면 한없이 늘어나게 되거나, 뭐가 됐든 둘 다 견갑골의 포지션을 변화시키는 거엔 똑같아요. 이 얼라이먼트가 정상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근협응은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전거근은 당연히 승모근이 너무 과긴장돼도 견갑골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거근의 정상 길이, 이 활성화되기 좋은 환경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승모근이 한없이 늘어나도 그 견갑골이 하방회전되면서 역시나 전거근이 일을 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거근이 활성화되기 안 좋은 환경으로 점점 나아간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시나 먼저 관절의 중심화를 회복을 좀 시켜서 팔 무게가 더 이상 승모근으로 실리지 않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전거근이 활성화되기 유리한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먼저. 그 후에 이제 단계적으로 이 전거근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당연히 전거근 활성화할 때는 관절의 중심화가 지금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전거근이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연결이 부족한 상태니까 아무래도 팔 무게가 좀 실리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준다거나 아니면 모멘텀을 좀 짧게 그래서 이렇게 팔을 피지 않고 좀 구부려서 한다거나 그래서 팔꿈치에 어떻게 뭘 한다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포팅 존을 팔꿈치로 쓰냐 손바닥으로 쓰냐 했을 때 연결성이 부족하면 당연히 팔꿈치로 모멘텀이 짧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팔무게가 어깨 관절에 승모근에 실리지 않도록 이런 포지션, 모멘텀, 그리고 이제 어시스트 이런 형식으로 조금 더 전거근이 활성화되기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받쳐주지만 않아도 하각이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팔은 그대로인데 하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거근이 다시 또 놔졌다는 소리거든요. 팔을 드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이 팔을 들 때 전거근이 같이 그리고 하각이 같이 움직이고 그게 이제 체관과 연결된 거고 이렇게 이어질 텐데 팔을 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연결이 목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쳐줬을 때 연결이 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고 그 환경에서 이렇게 좀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로 전거근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환경 중 하나 바로 흉추의 회전 틀어짐입니다. 흉추의 회전 틀어짐. 이 흉추의 회전 틀어짐을 가장 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갈비뼈의 좌우 차이를 보면 됩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이 수파인 자세에서 양쪽 갈비뼈 모양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둘 중에 더 튀어나온 쪽, 여기죠. 이걸 이제 DNS에서는 들숨 상태의 그 갈비뼈 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호흡을 들여 마셨을 때 그 갈비뼈의 모양과 비슷하다. 그래서 Lip Inspiratory Posi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DNS에서는 이런 포지션이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포지션이라고 평가를 하고 좋지 않은 걸로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파악을 하는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갈비뼈가 하각이 저렇게 떠버리면 갈비뼈에 붙어있는 횡격막이 이 숨 쉴 때 내려가는 방향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방향이. 원래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압력이 이 골반 저근까지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골반에 있는 이 장기들이 이 숨을 쉴 때마다 마사지가 돼요. 마사지 효과가 돼요. 그래서 장기들도 더 활성화가 잘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습니다. 또 복압도 이 골고루 360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운드가 잘 복압이 형성이 잘 된다는 소리죠.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횡격막이 이 갈비뼈 하각이 이렇게 떠버리면 이렇게 뜬 거죠. 지금 이것처럼 뜨면 내려가는 방향이 바뀌어요. 앞으로 가겠죠. 이렇게 방향이 호흡할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아래가 아니라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가요. 그러면 얘랑은 전혀 상관없는 호흡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된 거죠. 상하체가. 그럼 이렇게 되면 복압의 퀄리티 당연히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한쪽만 이렇게 하각이 이렇게 떴냐? 돌아가서 그래요. 돌아가서. 회전 틀어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지탈 플랜의 문제였으면 양쪽이 그랬겠죠. 한쪽만 그렇다는 것은 회전 틀어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에어웨이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공기는 기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아랫배 호흡이 좋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식 호흡. 근데 잘 못하는 사람을 그런 거 하복부 호흡을 잘 못하는 사람 호흡을 들여 마실 때 아랫배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아랫배 호흡하는 게 좋아. 복식 호흡하는 게 좋아요. 계속 그쪽으로 호흡하세요. 막 강조하고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이 확보가 되면 공기는 에어웨이를 자동적으로 글로 보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이 골반의 후방 경사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말하는 거죠. 앉아있을 때 골반이 무너지고 허리가 뒤로 말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허리가 굽어지면서 체간이 구겨져요. 이렇게 구겨집니다. 이렇게 약간 그 윗몸일으키기 하고 있는 듯한 그 체간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당연히 갈비뼈 역시 골반이 무너지면서 방향도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아무리 하복부로 호흡 보내려고 큐잉 주고 막 말을 해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겨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끊어진 거죠. 상하체가.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게 이런 상태로 아랫배가 호흡이 많이 들어가도 어거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호흡이 정말 자연스러운 건데, 호흡이라는 거는 이 자연스러운 과정인 건데 어거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냐, 그래서 결국 몸이 좋아지냐,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편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했을 때 아랫배로 자연스럽게 공기가 들어가는 거,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찌그러져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선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공기가 아래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연결되기 쉬운 포지션, 좋은 포지션. 그래서 이 쓰리머스 스파인 포지션이 좋다고 하는 거죠. 이 90도, 90도. 이 애기들이 이렇게 먼저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포지션, 이런 쉬운 포지션에서 큐잉을 좀 해줄 수 있는 거겠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공기가, 이 에어웨이가 골반 저근까지 이어지는가를 통해서 아이 상하체의 연결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이 잘 돼 있으면 공기의 유입도, 연결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골반 저근까지 이어져야 되겠죠. 연결성이 잘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몸이 되겠죠. 이런 몸. 이거는 연결성이 결여되는 쪽이겠죠. 아무튼 이런 공간의 확보, 그리고 에어웨이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때 갈비뼈가 한쪽으로 떠 있다는 것은 호흡을 할 때, 이 한쪽이 떠 있다는 것은 호흡을 할 때 등 뒤쪽으로는 전혀 호흡이 안 들어가고 갈비뼈 앞쪽으로만 호흡이 들어오는구나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자등, 이렇게 오목등. 그리고 오목등 같은 경우는 이쪽이 파여 있으니까 몸이 제껴진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갈비뼈가 이렇게 들리겠죠. 이런 상태의 사람이 호흡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등 뒤로는 호흡이 전혀 안 들어와요. 왜냐면 이렇게 오히려 오목하니까. 근데 반면에 이렇게 튀어나온 쪽으로는 호흡이 계속 들어가겠죠. 그래서 갈비뼈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등 뒤로는 확장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 뒤로 안 가고 갈비뼈로만 간다. 이쪽이. 특히 좌측이 그렇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쪽은 안 가고, 이쪽으로만 가고, 이쪽 왼쪽, 좁아진 쪽은 호흡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공간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의 확보가 뒤쪽으로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앞쪽으로만 너무 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에 앞뒤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흉추 회전 틀어짐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거고요. 그리고 한쪽의 견갑골과 이 척추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쪽으로 봤을 땐 여기가 인스피레토리 포지션이 된 거고, 뒤쪽으로 봤을 땐 이 공간이 척추와 견갑골 사이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 뒤에서 봤을 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호흡도 구겨진 쪽으로, 골반이 좁아진 쪽으로는 가지 않고 앞쪽으로만, 확장되어 있는 쪽으로만, 가열뼈 쪽으로만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측만증 생각해보면 쉬운 게, 측만증은 오히려 반대죠. 흉추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 쪽으로, 이쪽으로는 호흡이 계속 쏠려요. 이 측만증은 뒤로 흉추가 회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호흡할 때 뒤쪽으로 호흡이 들어오고, 이런 아담스 테스트 할 때도 흉추 한쪽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과 반대의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측만증은 뒤쪽으로 너무 호흡이 집중이 된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선 앞쪽으로 호흡이 너무 집중된 거죠.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흉추 틀어짐의 결과로 호흡도 균형 있게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역학적으로 봤을 땐 척추와 견갑골 사이가 정상보다 훨씬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태로 일상생활하고 팔을 쓰다 보면 당연히 늘어난 전거근은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일 것이고, 반대로 능형근은 과하게 사용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날개뼈 사이 뭐 통증, 막 뭉치고 하는 불편감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능형근의 곽인장으로 인해서 또 상부 흉추가 측만 틀어짐. 왜냐면 잡아 당기니까. 그쪽으로 동측으로 컨벡스하게 측만이 계속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경추에 지지된 상부 흉추가 이렇게 컨벡스 틀어짐, 측만 틀어짐이 생긴 건데, 그 상태로 막 목을 젖히고 굽히고 막 목을 움직이게 되면 이 지지대 자체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경추까지 데미지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흉추 틀어짐이 있는 상황에서 전거근은 활성화되기 당연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시켜줘서 호흡을 통해 개선시켜줘도 되고, 아니면 흉추 틀어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뭐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선을 시켜서 전거근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좀 더 넓게 이 숲을 보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두 번째 경우 흉추 틀어짐은 이런 전거근 비활성화 환경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흉추는 자꾸 돌아가는 걸까? 축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타고 가는 겁니다. 넓게 타고 넓게 보는 거죠. 환자분 사진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의 체형을 분석을 해보면 우선 골반 기울기가 눈에 띄죠. 좌측이 낮고 우측이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체중도 좌측으로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분의 좌우 요방형근의 긴장도를 확인을 해봤을 때 이렇게 찔려보면 금세 알아요. 어디가 더 자극적인지. 좌측이 훨씬 긴장도가 높았고, 또 반대로 좌측 둔근은 한발서기 할 때 둔근이 전혀 안 써지는, 활성화되지 못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좌측으로 체중은 쏠려는 있지만, 그리고 발에는 체중이 실려 있지만 발을 지지대로서 또 서포팅 존으로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왜냐하면 지지를 제대로 했다면 당연히 후 중둔근으로 활성화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그냥 무너진 거지 지지를 하고 있다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 좌측 축이 무너지고 있고 약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오른쪽은 한발서기 할 때 중둔근이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당연히 둥근이 제대로 일을 하니까 골반이 제 위치를 유지하게 될 수 있고, 그러면 허리의 부하는, 허리의 긴장도는 굳이 과긴장될 필요가 없는 거죠. 우측은 이제 강한 축이 되고, 좌측은 약한 축이 되고, 무너진 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축이 무너져 버리면 몸 전체에 이 발생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하게 됩니다. 이 축이 무너져 버리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동측 어깨는 올라가게 되겠죠. 이 사람 보면 왼쪽 어깨가 올라가 있죠. 그러면서 상부흉추도 동측으로 컨벡스하게, 당연히 측만 틀어지면 같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측만이 되겠죠. 그래서 어깨가 올라가면서 승모근에 과긴장이 발생하고, 흉추 측만으로 인해서 견갑골과 척추 사이 간격이 또 좁아지고, 그럼 능형근은 또 과긴장되기 좋은 환경, 그래서 또 과긴장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견갑골 안정화 근육의 이 협응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승모근 과하게 긴장, 능형근도 과하게 긴장, 이런 식으로 과하게 긴장하니까 협응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협응이 깨진 그리고 견갑골도 위치 자체도, 포지션 자체도 정상 포지션에서 상승되고, 정상 포지션에서 조금 더 리트랙션 되는 상황이니까 애초에 이 척추인 축이 변화가, 컨벡스가 일어났으니까요. 애초에 그러면 제 위치가 아니면 당연히 전거근은 비활성화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고, 그러면 팔과 체 간의 연결이 당연히 결여되겠죠. 전거근이 연결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거근이 비활성화되니까, 비활성화됐으니까, 그럼 팔과 체 간의 연결은 더욱더 결여되고, 당연히 관절의 탈중심화, 전방의 주증후군, 충돌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이란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사진 보면은 이 광배근 래플다운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1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당긴 거예요, 2번으로. 근데 한번 보세요. 우측이 훨씬 더 이 근활성도가 높죠. 좌측은 그에 비해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얘는 활성도가 엄청 높은데. 이는 좌측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서포팅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체중이 쏠리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 동작 말고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원래 그냥 있을 때 포지션도, 당기는 포지션이 아니었을 때도 약간의 여기는 이렇게 컨벡스, 얘는 컨케이브 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둥근은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이쪽 둥근은 좀 옅죠. 이게 어떤 단순한 그 조명 때문만이 아닌 겁니다. 둔근이 활성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이쪽 발의 체중이, 서포팅 존이 지지를 진짜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지지대를 이용해서 이 축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지대를 이용해서 팔에, 그리고 팔과 몸의 연결성이 더욱더 연결되기 좋은 환경이고, 그리고 근육들도 활성화되기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가 싹 잘 되는 건데, 이쪽은 옅어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꺾여요. 그 상태에서 팔만 당기니까 여기 관절 앞쪽이 아프거나, 아니면 외전근만 과하게 긴장되거나, 아니면 여기 능형근 이런 데만 과도하게 긴장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협응이 깨지고 연결성이 결여되고 어느 한쪽으로 과부하가 오게 되고 과긴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동작, 이런 래플다운 동작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좌우 차이가 이렇게 심하면, 이 근활성화 차이가 심하면 당연히 흉추도 돌아가고 골반도 돌아가겠죠. 한쪽만 써지니까. 골반이 왜 돌아가겠어요? 한쪽 엉덩이만 써지니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쪽은 불이 꺼져 있고 한쪽만 쓰니까 당연히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골반도 돌아가고 흉추 돌아가고 몸 자체가 돌아가는데 전거근이 무슨 수로 비활성화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거근이 왜 비활성화 되는지에 대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좀 같이 얘기를 해봤고 또 팔과 몸의 연결성에 대한 필요 조건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깨에 충돌이 발생을 하고 또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단순히 그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면 해결되지 않냐? 그런 게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보다는 원인에 대한 접근을 더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MRI와 엑스레이의 문제가 절대 전부가 아니다. MRI와 엑스레이에서의 문제가 절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러한 방사선 검사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또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MRI나 엑스레이가 절대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절대 다가 아니다. 그 눈에 보이는 문제만 확인된 방사선 소견으로 확인된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원인이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우리는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계속 접근하고 또 파악하고 그런 정확한 지식과 또 치료사의 눈을 길러야 된다고 길러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처음에 나왔을 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엑스레이, MRI가 절대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통증 부위가 항상 그 통증의 원인이진 않는다. 통증과 먼 지점이 원인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접근법을 해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 접근법만 쏠리면 좋은 효과의 치료가 되기가 어렵다. 이 세 가지의 개념을 놓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엑스레이, MRI가 절대 전부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3편 이어서는 통증 부위가 꼭 그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없고 통증 부위가 먼 쪽이 그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부터 좀 같이 같이 공부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을 당시가 추석 전이라서 미리 추석 인사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잘 보내시고 또 내가 건강해야 또 마인드도 그렇고 가치관도 건강해야 또 또 회원을 잘 케어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고 같이 계속 전문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같이 공부하고 또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또 강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이상입니다.